자, 마이크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 9번 마이크 책. 네, 11번 마이크입니다. 10번 마이크 택 감사합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모레, 어제랑 그저께 안녕 못하셨죠, 여러분들? 네. 저도 대전에서 이틀 동안 사전투표 개수 그거 했었는데 너무나 행패를 많이 부리고 저희들에게 진짜 그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말을 하고 횡포를 부렸습니다. 저희들은 그들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로 그들을 응징하고 윤석열 대통령 윤호계의 정신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함께 일어나서 우리 정말로 이 열받는 마음을 노래로 함께 응징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주세요. 다음 곡으로 우리의 잊혀질 수 없는 위인을 노래하겠습니다. 렛츠고 파리 타임.
자, 이번에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의 우리 젊은 엄마들, 오늘은 아이들 5명 두 엄마를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먼저 저 세종시의 김유나 우리 대표, 이번에 아이 몇 개월 됐지 이제 100일이 된 5째 아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안녕하세요. 애기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기 귀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스피커 옆에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태극기 들고 한번 외칩시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한 달 동안 올해 초는요 배가 이만 불러가지고 유독만 아프고 신천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집회하느라고 도저히 못 참겠어갖고 배를 펴잡고 제가 집회연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배불러가지고 옆에 서서 눈물 흘리면서 나와줬다고 많은 할머니가 어머님께서 저에게 김밥을 주고 아기 옷 사입으라고 돈도 주셨는데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이 자리에 계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몸조리하는 동안 이 강화문을 가득 에워싸셔서 제가 정말 배에 나올 아이가 생각하면 제가 정말 깜깜하고 눈물만 나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이 강화문을 지켜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100일 된 아기를 안고 강화문에 가서 또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저희 친정엄마 걱정하시더라고요. 저 지금 이 시간에 아이들 데리고 시원한 키즈카페, 시원한 교보공부 안에 있는 것보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에게 학생은 노동자로 하여서 노동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무거운 책가방도 못 들고 가게 합니다. 이게 이 나라 정치인들이 만든 법입니다. 자기들은 마음대로 판결하고 자기들은 높은 장에서 마음대로 정치해서 입법, 사법, 행정부를 뒤흔들면서 우리 아이들은 노동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노동자라고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노동자입니까? 아닙니다! 키즈카페에서 눌러앉아있고 투표 안 하고 있는 분들, 내 자식 노동자 만들려고 놀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직업에 귀천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들도 엘리트 교육으로 판사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고 정치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막는 균이나 표준화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공교육으로 전락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부정으로 선거를 왜 합니까? 제가 어제 여러 가지 이런 기사들을 보고 선관위에 전화를 했습니다. 부정선거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왜 이렇게 이러느냐 민원을 했더니 선관위 담당 직원이 하는 말, 저한테 왜 화를 내시나요? 제가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런 나라의 여러 부처들,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을 노동자 땅이라 하면서 노동자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애쓰겠습니다 하면서 지들은 엘리트들이 다 빼앗고 우리 국민들은 하찮게 취급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 정치인들과 판사, 엘리트 계층입니다. 사전 투표제를 없애야 합니다. 애기 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왜 교육 시키시죠? 왜 세금 내세요? 우리 아이들 유기농 이효식 먹이고
당장병 먹이는 거 왜 그렇게 먹이세요? 나중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느라고 그렇게 먹이시는 거 아니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정치에는 무관심하세요? 왜 계엄령은 내란이라고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부정이 판을 치고 우리 자식들을 하찮민 취급하는 북한처럼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들 정치하려고 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소리치고 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전문 엄마 아빠들 아이들 좋은 거 먹고 입히는 거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내가 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소리를 내야 하는가, 왜 저 엄마는 멍청이같이 애를 안고 나와서 소리치는가, 헛소리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왜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우리 피켓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저항권 발동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저항권 발동에서 정치인들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젊은 엄마 아빠들 그리고 청년들 함께 깨웁시다. 비상계엄은 옳았습니다. 맞죠? 부정선거 척결해야 되죠? 국민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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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일날 심판합시다! 너무 잘했어. 우리 여성의 시간이 좀 짧아. 좀 더 줘야 저는 엄마들의 얘기를 더 잘 들을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파주 엄마분의 대표 안연아도 아이가 5명입니다, 여러분. 윤아 대표님은 조금 멀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6.3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벌써부터 부정선거로 여기저기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서울 신천에 투표 용지를 들고 밖에서 대기를 하지 않나, 대치동에서는 사전 투표를 2명하지를 않나, 경기도 화성에는 공인지가 뜯어졌습니다. 김포 부천에서는 투표대 지난 총선에 투표한 용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에서는 해송령 봉투에 어떤 정당의 대표의 이름이 들어간 투표 용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함이 하나라도 드러나면 이 선거는 무효입니다. 사전선거는 우리가 폐지해야 될 줄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엎드렸고 부정한 걸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뭐 사전선거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너무 들어갑니다. 왜 부정한 선거에는 그쪽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습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전선거를 독려하고 사전선거에 말만 하면 아주 치를 떨고 부르르 떠는지요? 그 사전선거를 하면 좌파 우파를 떠나서 공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는 청렴하고 깨끗한 정말 부지런한 그런 정의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동자 코스프레, 서민 코스프레, 총각 코스프레, 검사 코스프레,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노동자, 진정한 시민의 삶을 살고 정말 그 서민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마시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다시 말 안 하고 저희 딸 오호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한마디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해봐. 그게 자,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자유 대한민국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자 앞으로 나와. 자 우리 팀들 자 인사하고 가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주옥성 대표와 여성분, 여성의 시간 함께하신 연사들에게 뜨거운 함성을 보내주시면. 자, 좀 이따가 대국민 교육 프로젝트 젓가락 사용 바로하기 뭐 연습을 할 텐데 일단 깃발 좀 내려봐요. 깃발 좀 내려봐요. 깃발 좀 내려보시라고. 교육 시간 깃발 다 내려보세요. 깃발을 바닥까지 내리세요. 깃발 내리시고. 자, 오늘 여기에는 젓가락 군의 300용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부 젓가락 다 들어 올려봐요. 젓가락 받으신 분 들어 올려봐. 아니 젓가락 받으신 분만 왜 안 받아서 앞에. 자, 젓가락 두 개로 쪼개요. 젓가락을 쪼개요. 그렇지. 앞에 계신 분 잘하네. 일어서 보세요. 요 모자 쓰신 분 일어서 보세요. 뒤로 돌아. 자, 젓가락을 돌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봐요. 자, 젓가락을 이렇게 됩니다. 이분처럼 뭔가를 꼭 집어먹을 것처럼 젓가락을 들어야 돼요. 아직 그 젓가락을 귓구멍에 기침을 파내거나 콧구멍에 코딱지를 파내거나 착각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놈들을 위해서 대국민 프로젝트 젓가락 사용 바로하기입니다. 자, 내리고 제가 젓가락 내려주면 쫙 내려드릴게요. 아시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젓가락 좀 내리고 무엇을 찝느냐 하면 빨갱이 눈가리를 찝는 기분으로 젓가락을 댑니다. 갑니다. 젓가락 들어! 다시 아까 그 아저씨 어디 갔어? 일어서 봐요. 자, 뒤로 돌아요. 자, 45도 각도로 젓가락을 세우지 말고 옆으로. 아니 뭐 집어먹는 흉내를 내라고. 집어먹는 흉내를. 그렇지. 자, 요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내리고 젓가락 들어!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젓가락 부대 300용사를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따가 멋진 퍼포먼스를 할 때 딱 그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전국을 모시면 현재 총연합의 김수현 대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야, 참 여러분 언제 봐도 힘이 펄펄 넘칩니다. 함성 한번 시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예, 어제 전쟁이 최전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는 꼴이 뭡니까? 다 보셨죠? 네, 우리는 지금 역사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 먼저 애국 기수단이 애국 국민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수단 부대 차렷! 애국 국민이 되어 받들어! 총! 큰 남자가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세월호 총! 자, 우리 광화문의 가장 큰 애국가 총정가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총정가 반동수다. 하나 둘 셋. 그게
주십시오. 자, 여러분, 다음 넘어가야지. 다음. 자, 여러분, 사전선거가 끝났습니다. 이거 선관위 맞습니까? 이게 뭐 선거 관리하는 겁니까? 선거 조작하는 겁니까? 여러분, 봉투에 이재명 개표 용지 미리 기표해가 오는 놈도 있고, 자, 저 앉아. 투표지 반출해가지고 밥까지 처먹고 온 놈도 있고, 남편 신분증 가지고 투표하는 마누라도 있고, 이거 정말 말이 됩니까? 오죽했으면은 국제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투표를 감시하러 오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나라 맞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보시고, 지금 우리는 일당의 독재, 정과 잡범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주인 행세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인은 여기 있는데 어떤 놈이 주인 행사하는 거야? 안돼! 우리가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있습니까? 부총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관들도 반은 없습니다. 군수뇌부도 없습니다. 검찰총장도 탄핵하니 아니니, 대법원장도 탄핵하니 아니니, 이런 상황에서 본투표는 하루인데 사전투표는 배꼽이 훨씬 큰 부정선거만 득실득실하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분통 터지지 않습니까? 다음.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 항상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리 봐도 7호에서 세계는 너무 망가졌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국민 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인데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우리와 이것을 연방국가로 가서 봉쇄를 하겠다는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썩어 빠진 정치인과 참신한 세력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꼭 이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는 짓을 봐서는 이번 대선은 하나만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승만의 분노와 정신이 있고, 박정희의 분노와 정신이 있고, 전두환의 국어의 절박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직시하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광훈 의장님의 정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4.19와 5.16 정신으로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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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우리 정부간부 시민단체 총연합 공동대표이시고 평생 전투기를 몰았던 전투기 조종사 이지훈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총성 없는 체제 전쟁 중입니다. 적의 실체와 전략을 모르고 싸우는 정부, 국민은 항상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체제 전쟁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친중공 종북 반국가 세력의 3대 무기가 무엇이냐? 잘 새겨 들으십시오. 거짓말, 조작, 선전, 선동입니다. 거기에는 조작에는 여론 조작도 있지만 투개표 조작도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 사전선거가
매우 혼탁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공의 대남 종속화와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을 위한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의 중요한 무기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중공과 북한과 합세한 남한내 반국가 친중 종북 세력의 적화 통일 5단계 전략 아십니까? 상식선에서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애국운동해야 됩니다. 첫 단계가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유민주 우파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 제1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이 대선전쟁에서 친중 종북 정권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러한 친중 종북 정권으로 하여금 연방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절차와 단계에 거쳐서 3단계까지 열심히 진척을 시키다가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친중 종북 정권이 다시 들어선다면 바로 3단계, 4단계, 5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4단계가 뭐냐? 과도기적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려 연방제라고 하는 적화 통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 반국가 세력의 정권 전복 7단계 전술이 있습니다. 얘들이 주먹구구 시기로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전략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7단계 전략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지금 문재인 정권 시대나 박근혜 정권 때나 지금 때나 잘 들어보십시오. 맞는지. 첫째, 여론과 언론 매체를 장악해가지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추락시킵니다. 출범한 지 석 달도 안 돼서 지지율이 30%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 1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다가 탄핵 정국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 정권에 대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폭로도 모략적으로 낙인을 찍고 나쁜 여론을 확산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반정부 의식을 쇠뇌시키는 겁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민노총 같은 반국가 세력이 주동이 되는 촛불 집회, 구호 행진, 연대 파업을 연중 자행하고 대형 사건을 유발하거나 악용을 해가지고 괴담과 학색 선전 선동 그리고 대통령과 정권을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단계, 6단계는 이렇게 해서 민심을 갈라치고 분노를 국대화시켜가지고 대규모 민중 총궐기. 옛날에는 이 강화문이 촛불 광풍의 광장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시기를 조성해서 친밀 정권과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단계입니다. 우리는 그 6단계까지 이미 치러져서 당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7단계가 뭐냐? 문재인 같은 또 지금 또 그 후계자가 또 있습니다. 그런 친중 종북 정권을 대선 전쟁을 통해서 창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선 전쟁은 법과 절차 요소하는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파를 청산하고 공포정치, 장위 독재 체제를 구축해서 친중 종북 정책 노선으로 연방제 적화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6단계, 7단계를 거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일으키기 위한 그 배경이 뭐냐?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10대 과학이 있습니다. 이거 김정은의 지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강화문 세력, 정통 애국 세력, 그리고 기독교 세력, 이것을 무력화하고 해체시키는 것이 공산당의 제일 과제입니다. 두 번째, 대기업을 국유하고 중산층을 파괴하고, 여러분 같은 중산층을 전부 파괴해서 가난한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노총, 주민자치조직, 부정선거 체제를 강화해가지고 이번 같은 대선, 지난 같은 총선 이런 데서 부정선거를 압승을 해가지고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도기적인 연방제 실현을 통해서 적화 통일의 전제 조건인 종전선언, 유엔사회체 평화협정, 미군 철수, 한미동맹, 국보법 폐지, 전 국민 주체 사상화, 남노당의 합법화, 이런 것을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열심히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화 통일이 완성되면은 김정은의 1인 독재 체제 하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제가 구축돼가지고 이 나라와 국민은 빈곤의 평등, 노예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 지금 혼탁한 가운데 대선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본선거가 실시되는데 우리가 범죄자, 인격장애자, 그런 세력의 지배와 독재 체제를, 또 중공에 종속되어 굴종하며 살아갈 나라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북한식 빈곤과 감시와 노예의 멍해를 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가족과 이웃의 한 표가 바로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국민의 자유, 인권, 소유권을 지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지킵니다. 우리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대선 전쟁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반드시 이기자, 이기자. 열공.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함성 해주십시오. 여러분, 방금 우리 이치훈 회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대선 투표가 투표로 보입니까? 여러분, 투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박근혜, 윤석열 탄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이브리드 전쟁이고 중국말로는 초안전입니다. 그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마구잡이로 부정선거를 하면서도 설마 4.19나 5.16 같은 게 일어나겠나. 얼마 전에 계엄령도 우리가 갈아치고 대통령도 쫓아냈는데 겁날 게 뭐 있어 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기수단이 퇴장하겠습니다. 기수단 차렷! 애국 국민대여 받들어! 총! 세워! 총! 우양 옷! 앞으로 가! 자, 이번에는 전국안보 시민단체 청년합 공동대표이시고 육사구국공대 기의대표이시며 전국방대 교수이신 김충일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애동지 여러분, 존경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함부로 찢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쑤셔도 안 됩니다. 함부로 찢어도 안 됩니다. 함부로 긁어도 안 됩니다. 동지 여러분,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헌법 제69조에 의해 선서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헌법을 준수하고, 두 번째 국가의 안위를 보위하며, 세 번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노력하며, 네 번째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위해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이 말을 다시 요약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안보의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연설에서 주한미군을 천명군이다 이렇게 발언한 자가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자가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주한미군은 과거도 그렇지만 현재 미래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은 안보관을 가진 자가 대통령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후보와 다 같이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 이쯤에서 우리 함성 한번 지릅시다. 함성 한번 시작! 야, 정말 대단하다. 역시 대한민국 주인은 주인이다. 그만! 자, 이번에는 안보단체 청년위원장인 보수감성TV 이선진 대표를 이 자리에 불러내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보수감성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일부 단체들은 음모론이나 정신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꼴을 보고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음모론자이들이자 정신병자 아닙니까? 아니, 투표 용지를 들고 밥을 처먹으러 가지란다. 사전 투표 봉투를 열었더니 이미 기표만에 투표 용지가 나오질 않나. 예이! 남편 신분증을 들고 와서 부인이 대신 두 번이나 투표를 하질 않나. 이런 꼴을 보고도 저희가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면 그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든 제대로 된 해명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흡했으니 사과하고, 그런데도 저희의 의혹은 음모론이라고 또 정신병이라고 특정 언론사들이 앞장서서 폄하하고 있습니다. 뭔가 감추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이를 통해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게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특정 세력과 특정 국가들이 저희의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문심은 그냥 이 버스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과 차를
타고 가시는 여러분들도 꼭 들어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맞습니다. 그 의심을 통해서 저희는 지금껏 싸우고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웅은 이 날새 속에도, 이 더운 날씨 속에도 광화문을 지켜주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던 그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날씨 속에도 여러분들은 자리를 지키시고 함께 목소리 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인 겁니다. 맞습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저희의 주장은 음모론이나 정신병이 아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싸우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선진 군의 연설 들어보셨죠? 예, 청년들이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일어난 대한민국은 끄떡없습니다. 함수 한번 질러주세요. 네, 이번에는 KBS 개그맨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연기회 회장인 김정수 회장을 이 자리에 불러내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다가 해군 장병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삼가 명복을 빌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4분이 훈련을 받다 가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자유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훈련을 받다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4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코미디언 김정수입니다.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트로트의 황제 나훈아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검색해 보십시오. 진짜냐고요? 뻥입니다. 뻥입니다. 뻥. 여러분, 지금은 모든 세상이 자유대한민국이 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뻥, 언론도 뻥, 모두 뻥튀기의 세상이 됐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의도 300명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입니다. 요즘 젓가락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까 사회자 손상대 대표가 얘기했죠. 젓가락은 어떻게 펴라? 45도 각도로 펴라. 잘 새겨드리시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젓가락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무 젓가락이든 쇠 젓가락이든 젓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집거나 입에 누울 때 사용하는 것이 젓가락입니다. 그런데 젓가락으로 요도 구멍을 쑤시고 싶다, 이런 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런 회개망측한 표현을 쓰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요도세자마마, 요도세자마마,
안 됩니다. 망치카옵니다. 소도세자맘. 여러분, 그런 자에게 우리는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신제가 평천하여 여러분 가정이 편안해야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방문의 선지자, 여러분의 손구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의 가정이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나라를 구하러 나오신 먼저 10년 차이 몸이 불편하신데도 현재까지도 나라를 구하려고 투쟁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암 환자로서 8년차 암 투병하고 있는 접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웃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KBS에서 코미디 프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윤석열 정부에 돌아와서 다시 부활을 시켰는데 또다시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 코미디 프로가 없어질까봐 제 후배들의 앞날이 걱정돼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나라, 행복한 나라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죠? 6월 3일날 반드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유시민 작가도 아닙니다. 작가 이자가 뭐라 그랬죠? 예전에 했던 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60세가 넘으면 사회생활을 하지 마라. 65세가 넘으면 방구석에 있어라 그랬습니다. 야, 유시민, 너 59년생이야 임마. 그러면 66세야. 너야말로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 이 개자식아.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기운 내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6월 3일 본투표에서 태양이 뜨는 그런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렷. 약속을 왜 어겨? 120원짜리 커피 한 잔씩 다 돌리기로 했잖아. 네, 여러분, 커피 120원짜리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전세 살던 걸 사불세로 옮겼습니다. 돈을 모았으니까 오늘 이따가 편안하게 여기 본부석으로 오시면 제가 딱 300만 원어치만 사겠습니다. 저 어려운 살림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커피 쏘겠습니다. 야, 그 저 120원짜리 커피 한 잔씩 뭐 봅시다. 대한민국에 있다 하니까. 자, 정치권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이놈들이 정치꾼이라는 게 그냥 정치꾼이면 좋겠는데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나라를 망치려니까 문제입니다. 반국가 세력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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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정교모 공동대표이시고 부산대 인문대학장이신 김승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화면에 보이십니까? 전북 부안에 행안면이 있습니다. 이 행안면에 유권자가 아니고 거주하는 사람이 2038명입니다. 거주하는 사람이. 그런데 6월 3일 본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무려 3,132명입니다. 이거는
거주인은 2024년 행정안전부 자료고 사전투표 3,132명이라는 것은 표에서 보다시피 중앙선관위의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유권자단이고 거주민이 2,038명인데 사전투표만 3,132명이라는 이 투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마땅히 6.3 선거를 무효화시키고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제정신이 아닌 놈들이 과연 그럴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6.3 대선에는 100% 다 투표해서 이 악마들의 술책을 꺾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명백히 잘못된 것 다시 치러야 합니다. 사전투표한 사람들 모조리 다 한 명 한 명 신분 확인하고 새로 투표를 해서 그것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2,038명이 사는 거기에서 사전투표 3,132명이 가능하냐? 관내 사전투표만 2,400여 명이 어떻게 가능하냐? 아시다시피 자기 여동생도 아니고 자기 남편을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하고 제가 투표하고 이것이 가능한 것이 이 나라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고 투표를 하는데 묘하게도 이 여자가 누구냐? 신분 확인하는 선거 종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증으로 가능하고 운전면허증으로 다시 가서 가능하고 학생증으로 가능하고 한 명이 여러 번씩 투표를 하니까 사전투표 3,132명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중국이 온갖 술책으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 전에 한국인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조치를 내릴까요? 중국인들도 무제한으로 무비자 입국을 가능하도록 해라, 이것을 압력을 넣은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무비자로 입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인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은 지방선거는 가능하지만 총선과 대선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인이 자기가 인터넷에나 SNS에 자기가 1번 찍었다고 이것을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주민이 2,038명인데 사전투표 3,132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음, 자, 여기 보십시오. 거기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뭐냐? 지금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참관인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 친 것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누구가 기표된 투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봉투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16년에 우편 투표에다가 아무도 기표하지 않았는데 그냥 봉투가 열려 있었다는 그것만으로, 그것도 여러 장도 아니고 5장이 열려 있었다는 이유로 대통령 선거
선거를 무효화시키고 재선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선관위 저놈들이 부정선거 조작위원회가 확실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누구가 찍혀 있다는 걸 보고 선관위에서 뭐라 하느냐, 이거 자작극 아니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 야, 이 개새끼들아! 야! 이게 어떻게 자작극일 수 있느냐, 이 빌어먹으놈들아! 그것뿐입니까? 인천 남동구의 중복투표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드린 말씀대로 무엇이 가능하냐? 자, 학생증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주민등록하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을 하고 학생증으로 하고 여러 번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투표소에는, 사전 투표소에는 종이 명부가 없습니다. 명부가 없어요. 명부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이 돌대가리 새끼들이. 지난 2023년 하반기에 선관위에서 대한민국 혈세를 들여서 선관위원들과 그리고 정당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해외 연수시켰어요. 선거 제도를 보고 오라고. 그 나라 중에 대만이 들어있었습니다. 대만은 어떤 선거 제도냐? 아시다시피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는 당일 바로 현장에서 투표하고 현장에서 개표합니다. 그것도 수개표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개표할 때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마음대로 관리 참관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저 선관인지 조작선거관리위원회인지 지난 4.15 총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천 연설에서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못 찍도록 했습니다. 양산을에서는 저울을 가지고 평방 1평방미터당 120g짜리가 아니고 평방미터당 150g짜리 투표가 나와서 이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사진을 못 찍겠습니다. 그 인간들이 지금 대법관이고 또 그런 인간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21대 대선은 무효다! 무효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뜻을 담아서 구호로 외치겠습니다. 법대로라! 법대로! 선관위원장 지금 당장 사퇴하라! 대리 투표 이중 투표에 이번에는 속풀이 투표에 이어서 밥그릇 투표가 나왔습니다. 사전 투표는 무효다! 부정선거 드러났다. 사전 투표, 재투표를 쟁취하자! 누구에게 말합니다. 너희 제명은 사기죄. 모두 투표하여 사기꾼을 심판하자. 형사작범은 구속이 사법정입니다. 찌틀러를 깜빵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카드 돌려막기는 들어봤지만은 신분증 돌려막기 처음 들었죠? 대한민국에만 그리고 빨갱이들에만 특허 나 있는 특허품입니다. 이거 여러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학생증으로 다 3번 하고 저거 남편하고 바꿔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 표가 나옵니까? 몇 표가? 이게 현실됩니다 이거. 그런데 자작극이라고요? 그래서 명부도 필요 없어. 하루만 지나면은 모든 자료를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라 맞습니까 이거? 여러분 분노합시다. 절대로 그냥 두지 맙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원일 공산당 척결 TV 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끄떡하지 말고 요거 구호 외치고. 자, 우리 속 터지는 마음으로 구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을 호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된 난국 집단 헌정을 해체하자. 헌법 위에 군림하는 부정국회를 가득하자. 불법 망국 가족회사 선관위를 해체하라. 헬란 집단 무법천지 공소시효를 해체하라. 국민저항으로 나가자. 4.19 5.16 정신으로 나라를 살려내자. 자, 왜 청년이 이렇게 외쳤느냐? 청년들이 있어야 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네, 감사합니다. 부대 차렷! 애국 국민대여 경제! 손목 더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우양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이리면 반말이고 앞으로 가 요래. 자, 성화신 우리 김수열 대표님 간부 시민단체 관계자들 등을 감사하는 시원합니다. 이 선관위에 이 선거 관리하는 중앙선관위 이놈들이요 정신이 빠졌어요. 이게 저거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자작극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선거에서 자작극이 계속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걸 방치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는 선이 정부유기로 3,300명을 전부 다 구속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전투표에서 수많은 증거자료들이 발견됐습니다.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주권은 조선일보 건물 100채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중단하시고 드러난 모든 문제를 보완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투표를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문제를 밟은 세근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가 부정선거하면 여러분들은 선거 중단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가지고 오랜만에 하니까 쎄하네. 자, 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잊어버렸죠? 제가 부정선거하면 여러분 뭐라죠? 선거 중단. 스탑하지 말고 선거 중단. 이래 조선말로 갑시다.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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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걸렸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에 눈을 감았던 모든 언론이 지금 대수 특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자유마을에서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모든 증거들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강화문 청년의 시간, 우리 청년 임수진 형이 직접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정말 화가 많이 나셨죠? 무엇 때문입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33살 청년 윤대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2.3 비상계엄을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죠? 한 자릿수로 떨어졌던 그 지지율, 절망적이었던 그 상황 속에서 트랙터 공격까지 왔는데 정치인들이 지켜줬습니까? 여러분들이 지키셨습니까? 다 함께 한번 외쳐봅시다.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그렇게 관저, 또 한남동, 또 광화문 여러 장소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켜주신 모든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켜왔던 그 가치는 우리가 25만 원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까?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그렇게 외치고 외쳐왔었는데 많은 공산주의 정책들로 또 공산주의 법들로 대한민국이 중국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그날까지 청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대승 청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광화문 청년들 노래 나올 때 피켓 한번 머리 위로 크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높이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노래 틀어주세요. 우리 좀 신나게 흔들면서 우리의 모든 분노를 한번 표출해 봅시다. 정의의 깃발 휘날린다. 붉은 태양 비추는 광화문 앞에 청년들이 일어나 정의 위에 싸운다. 진실 향해 나가자. 두려움은 없다. 우리는 대안의 아들, 자유의 청년들. 앞으로 미래로 청년이 간다. 뭉쳐서 자유를 지킨다. 광화문 아래 맹세를 다진다. 우리는 광화문 청년, 승리의 길을 간다. 단결의 투지 넘쳐난다. 밤을 갈라 비추는 광화문 햇불. 청년들아 전지르자. 자유 위에 싸우자. 나라 위에 목소리 높여. 승리의 투지를. 우리는 대안의 딸들. 승리의 청년들. 앞으로 미래로 청년이 간다. 뭉쳐서 자유를 지키자. 광화문 아래 맹세를 다지자. 우리는 광화문 청년, 승리의 길을 간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청년연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영 청년 나와서 발언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선생님들. 오늘로서 두 번째 인사드리는 인천에서 온 27살 청년 이성명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코로나가 심하게 올 거니까 백신 접종하라고 하는 뉴스 기사 다 보셨습니까? 아주 똑같지 않습니까? 지난번 코로나가 교회에서부터 퍼졌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폐쇄시키고 찬송가도 못 부르게 하고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딴 거 만들어서 교회 출입 자체를 금지시키고 또 저희 교회처럼 교회 십자가 철거당한 교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 모여서 다른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모여서 성경 얘기하면은 경찰 조사 받았던 그 시기 우리 다 기억나시죠? 공무원들이 주일 예배 때마다 와서 감시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또 코로나 온다고 시동 걸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 갔다고 경찰 조사 받고의 수준이 아니고 정말 이제는 순교까지 각오하고 교회를 가야 하는 그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령으로 개몽된 깨어난 청년들이 아주 많은데요. 우리 애국 선배님들께서 그동안 지켜오셨던 이 자리를 이제는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그 날까지 좌파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성구호 외치면 마지막 말만 3번 같이 외쳐주십시오. 네, 원주 맞네. 부정선거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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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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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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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성영 청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짓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선관위 직원이 중복 투표를 하고 라이브 영상을 찍도록 내버려 두고 투표지가 되고 내부로 반출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주권이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 될 일입니까? 중국과 북한에 우리나라가 해체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아니면 우리나라가 수년 내에 홍콩과 같은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광화문으로 모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장지만 청년 한 명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청년 장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뒷말만 따라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청년들이여 깨어나라! 청년들이여 정신 차려라! 여러분, 제 친구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큽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문재인 강정기 2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문재인 강정기는 정말이지 청년들이 너무나도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 어땠나요? 청년 실업률이 무려 25%로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였습니다. 여러분, 집값은 어땠습니까? 문재인 강정기 때 집값이 무려 2배가 뛰어서 청년들과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출산율은 무려 0.78명으로 문재인 강정기 때 최초로
한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0.78명이 어떤 수치냐? 인류 역사상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전쟁 때도, 기근 때도, 전염병이 돌 때도 이런 출산율을 기록한 적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재인 강정기2가 또 오게 우리가 만들어야겠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찢고 엄마는 긁고 아들은 쑤시고 조카는 찌른다. 이런 전과자 가정이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내버려둬서 되겠습니까? 우리 광화문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이런 일들을 막아냅시다. 마지막으로 이승만의 구호를 취했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우리 광화문 애국 국민들과 함께 5.16 정신, 4.19 혁명의 정신으로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께 차렷, 경례, 바로 네 가겠습니다. 자, 우리 승화신 청년 임수인 양, 그리고 멋진 연설을 보내주신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의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집에 금고를 훔쳐가도, 집을 통째로 훔쳐가도 그런 도둑은 용서할 수가 있겠지만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놈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을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이 마이크 좀 올려봐. 아이고, 일주일 동안 하도 씨부리가지고 지금 목이 살살 갈릴 것 같은데. 자, 이거 일단 제가 하나 좀 띄워봐요. 기사 하나 좀 띄워봐요. 투표용지 반출한 신전동 사전투표소 한때 설안, 앞에는 감시단도 열리듯이 감시단도, 이게 지금 자유안에서 총 감시단을 다 풀어놨더니 한국일보에서 기사를 뭐라고 쓰냐면 음모론을 부추기기 위해서 뭐 했다고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욕을 안 하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야, 후배 기자 새끼들아, 이렇게 쓰지 말라고! 그래서 나쁜 짓을 한 책임을 물어서 노태악을 구속하고 김용빈을 체포하겠습니다. 제가 노태악을 이러면 구속하라, 김용빈을 하면 체포하라, 이렇게 아시겠죠? 그거 전에 대국민 프로젝트 젓가락 사용법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왼손에 들지 말고 전부 오른손에 똑같이 들리고, 오른손에 모아서 들면 안 돼요. 전국에 있는 5,300만 국민 여러분,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젓가락은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넣는 거지, 젓가락을 콧구멍을 쓰시거나 눈구멍을 쓰시거나 귓구멍을 쓰시거나 거기에다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젓가락 들어 이르면 오늘 젓가락 부대 3대 용사가 젓가락을 멋지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카메라 출동! 젓가락 들어! 이요, 45도 45도. 여기 세 사람 안 들었어요? 젓가락 부대 때리지? 다시 내리시고, 다시. 젓가락 들어! 야, 좋아 좋아. 자, 이 광경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인시성을 가진 잡아째는 인간의 아들이 반드시 보시고 젓가락질부터 새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서신제가 치국평천을 했어요.
집구석도 제대로 못 다스린 인간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이런 인간은 우리가 처단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자의 힘을 빌려서 이놈을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내려주시고, 자, 자세를 좀 정돈하시고, 제가 큰 소리 하다가 혹시 마음에 들릴지 모르니까 이해하시고 크게 따라하세요. 오늘같이 이래 좋은 날, 대한민국의 새로운 후풍이 불어오는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반드시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 올 것이다. 맞습니까? 주여! 주여! 전하는 목소리 모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힘이 안 나시는 분들도 오늘만큼은 나를 많은 힘을 내야 되겠다 하시는 분만 양손도 오늘 힘을 내야 돼요. 소리 질러고. 멋지죠? 지금 유시민이가 대한민국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안에 좀 세게 해요, 그냥.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잘 들어봐야 한다니까. 그냥 일단 아멘부터 하는 거예요. 유시민이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유시민이가 6월 3일날 흑기의 신호탄을 쐈습니다.